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3월 5일 시행한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원리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1번 나가죠. 그래서 61번에 보시면 요 소와 수조, 그 다음에 요 저수조에 요 채수구나 아니면 요 흡수관 투입구에 소방 자동차가 몇 미터까지 접근이 가능해야 되겠는가. 요건 2미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 요 2미터가 바로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와 수조하고 이 저수조 등에서 꼭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부분이 소방 자동차가 채수구로부터 2m 이내 지점까지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소와 수조나 아니면 저수조의 요 저수량이죠. 그래서 이 저수량은 요 연면적을 뭘로 나눠주느냐. 1,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제곱일 경우에는 기준 면적을 7,500제곱으로 하고요. 그 밖에 소방 대상물은 기준 면적을 12,500제곱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나눴을 때 소수점이 발생하면 무조건 절상을 해서 정수로 표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로 표시를 해서 여기에다가 20세제곱을 곱하면 저장해야 할 수원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이건 실기시험에서 가끔 출제되니까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되죠. 다음 62번 가죠. 자, 분말소와 약재의 저장 용기고 내부 압력이 요 설정 압력이 되었을 때 이 정압 작동 장치가 작동해서 어떤 밸브를 개방시키냐 그 얘기죠. 바로 요 주밸브죠. 그래서 이 정압 작동 장치에 의해서 개방되는 밸브는 바로 주밸브. 그래서 여러분이 약재 저장 용기 보면 여기에 주밸브가 있어가지고 정압 작동 장치가 동작이 되면 이게 개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압 작동 장치라는 것은 이 저장 용기에 여기는 약재가 들어있죠. 여기에다 이 가압용 가스가 주입이 돼서 일정한 압력이 되면 주 밸브를 개방시키는 것이 바로 이 정압 작동 장치죠. 그래서 이 정압 작동 장치의 이 종류 세 가지도 시험에 잘 나와요. 압력 스위치 방식하고 요 기계적 방식, 그 다음에 시한 릴레이 방식, 요 세 가지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다음 63번 가죠. 자, 63번은 요 제연구역의 구획 기준인데, 요 제연 경계의 요 폭하고 수직 거리의 기준이죠. 자, 여러분이 지하철 가면, 지하철의 통로에 보면 제연 경계벽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천장으로부터 이렇게 제연 경계벽이 내려와 있죠. 그리고 요 제연 경계벽의 요 폭은 0.6m 이상이 돼야 되고요. 바닥으로부터 요 제연 경계벽 하단까지는 2m 이내가 돼야 되죠. 이게 바로 제연 경계벽의 설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제연 경계벽이라고 하죠. 천장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즉, 연기의 확산을 갖다가 잠시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제연 경계벽의 요 폭은 0.6m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요 수직 거리는 2m 이내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3번이 답이 되죠. 다음에 64번 가죠. 자, 64번은 요 대형 소화기에 충전하는 약재의 기준인데 틀린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형 소화기의 충전 약재의 기준은요, 포강물, 분할탄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죠. 그래서 포는 포소화 약재고요. 강은
강화액 소화기, 물은 물 소화기. 그래서 요건 268. 분할탄은 분말 소화기,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그래서 이건 235죠. 그래서 여러분이 도리지구땡 많이 해봤죠, 예전에. 5장 가지고 석장으로 10이나 20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임해조, 육목단, 팔공산에서 요거는 10을 못 만들죠. 그래서 268 못 찍고, 분할탄은 여기 임해조, 삼사구라, 오난초에서 10을 만들죠. 요거는 집을 졌다고 그래요. 우리 도리지구 땅 할 때. 그래서 포강물 268, 분할탄 235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죠. 그래서 물 소화기는 여기 보면 물이 8이니까 80리터 이상 맞고요. 이산화탄소, 탄은 50kg 이상 맞죠. 그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30kg 이상 맞죠. 자, 강화액 60리터 이상이죠. 요게 틀렸네요. 그래서 틀린 답은 바로 4번이죠. 그래서 포강물 분할탄 268, 235. 그래서 여기 물 소화약제는 단위가 리터가 되고요. 가스계 소화약제는 단위가 킬로그램이라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좋죠. 다음 65번 가죠. 자, 특별 피난 계단의 요 계단실하고, 그 다음에 요 부속실의 재현 설비의 요 차압에 관한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재현 구역하고 옥내와의 차압은 40파스칼 이상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재현 구역하고 옥내와의 차압은 12.5파스칼 이상. 요 스프링클러가 옥내에 설치된 경우죠. 그 다음에 요 2번에 재현 설비가 기동됐을 때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은 100뉴턴 이하가 아니고 110뉴턴 이하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 요 2번이에요. 4번에 요 계단실하고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할 경우에는 차압은 5파스칼이죠. 5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주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하고 요 부속실 재현 설비하고 차압인데 요 1에서 4까지는 자주 읽어보는데요. 요 40파스칼 기억하시고요. 스프링클러 설치되면 12.5파스칼. 그다음에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110뉴턴 이하. 그다음에 재현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 미만이 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부속실하고 계단실의 압력 차이 5파스칼 이하. 해서 여러분이 요 수치 개념을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66번 가죠. 자, 66번은 장례식장을 제외한 요 의료시설이죠. 여기 3층에 피난기구를 설치하는데 적응성이 없는 것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해설 쪽에 보면 요 의료시설 있죠. 그래서 의료시설은 지하층은 피난용 트랩이 적응성이 있고요. 3층에는 미트구 교다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는 미끄럼대, 트는 피난용 트랩, 구는 구조대, 교는 피난교, 다는 다수인 피난 장비, 승은 승강식 피난기죠. 그래서 여기서 미트구, 요 3층이죠, 지금. 그래서 미트구 교다승이니까 아닌 것은 공기 안전 매트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구는 여기 구자가 있죠, 구조대. 승은 여기 승자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피난용 트랩이니까 요 트자가 바로 피난용 트랩이니까 이건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4층 이상 10층 이하는요, 미끄럼대만 빼고 트구, 교다승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67번 가죠.
자, 67번은 이 분말 소화 약제의 요 가압용 가스죠. 저장 용기의 그 설치 기준 중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소화 약제, 분말 약제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주밸브가 있죠. 그럼 여기에 분말 약제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요 가압용 가스를 갖다가 별도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압용 가스는 질소를 갖다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분말 소화 약제의 요 가압용 가스 용기를 7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 밸브 부착이 하는데 틀렸죠, 이게. 3병 이상 설치했을 경우에 2병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 밸브 부착이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가압용 가스 용기에는 여기 밸브가 있죠. 요거는 2.5 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 조정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가압용 가스는 약제 1kg당 질소일 경우에는 40리터 이상, 그 다음에 축압용 가스일 경우에는 약제 1kg당 질소일 경우에는 10리터 이상, CO2일 경우에는 가압용 가스일 경우에는 CO2 20g에다가 배관 청소 필요량 같이 더해줘야 되죠. 축압식은 똑같아요. CO2는 20g에다가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을 별도로 저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2번, 3번은 약제 1kg당 40리터 이상 가압용 가스 맞죠? 그래서 CO2는 20g에 배관 청소 필요한 양을 가산해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축압용은 약제 1kg당 10리터, CO2는 1kg당 20g에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해야 되죠. 이건 1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다음에 68번 가죠. 자, 68번은 요 인명구조기구의 종류가 아닌 거. 그래서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 및 방화복이죠.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 그 다음에 인공소생기에서 방공인이죠. 그래서 방열복 해당이 되고요. 공기호흡기 해당이 되고 인공소생기 들어가고 자동 제세동기 요건 아니죠. 다음 69번 가죠. 자, 69번은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인데요. 방수구의 그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거 쓰는 거예요. 자, 보시면 송수구가 부설된 요 옥내 소화전을 설치한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몇 층 이하이고 면적이 몇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거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요. 연면적이 6,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지상층에는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4하고 6,000이니까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의 요 방수구 설치 제에 보면은 여러분 그 아파트에 요 1층하고 2층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피난층 안 해도 되고, 방금 나온 송수구가 부설된 지하층을 제한 층수가 4층 이하, 그 다음에 연면적 6,000제곱 미만인 지상층이죠. 다음 70번 가죠. 자, 70번은 이제 청정소화약제 그 최대 허용 설계 농도의 기준으로 옳은 것 찾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야 될 것은 이 이너젠이죠. 자, 이너젠은 전부 43%예요. 그래서 일단 3번은 43%니까 이건 틀린 거죠. 이너젠은 전부 다 43%예요. 자, 그럼 나머지는 이거 여러분이 다 암기하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건 문제하고 답을 같이 암기하면 좋은데요.
요 HCFC 요 1, 2, 4가 요게 1%예요. 그래서 4번이 맞는 답이에요. 자, 1번에 HFC 125죠? 요건 7.5%예요. 그 다음에 FC 3110, FC 3110은 40%죠. 그래서 4번을 여러분이 문제 답을 암기하는 게 좋고요. 다음 71번 가죠. 자, 이 71번은 여러분이 실기시험에서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수도, 직결형, 그 다음에 요 펌프를 가압 송수장치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요 가압 수조 있죠? 요 놈을 가압 송수장치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요 캐비넷형, 캐비넷형 형을 갖다가 가압 송수장치로 할 경우죠. 그래서 요 상수도 요 직결형은요, 요 수도용 계량기, 그 다음에 요 급수장치, 그 다음에 개폐 표시형 밸브, 그래서 수급 개체, 체는 체크 밸브, 그 다음에 압유시죠, 압력계, 유수 검지 장치, 그 다음에 C는 시험 밸브죠. 그래서 수급 개체, 압유시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 펌프에 의한 가압 송수 장치는 수연 펌프, 그 다음에 압책성, 그 다음에 개유시. 그래서 수는 수원이 되겠죠. 연은 연성계 또는 진공계, 펌은 펌프 또는 압력수죠. 그 다음에 요 압은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 배관, 개폐 표시형 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 밸브, 요런 순서. 그래서 수연 펌, 압책성, 개유시. 그다음에 가압수조는 수가, 그 다음에 압책성, 개유시. 그래서 수는 수원, 가는 가압수조가 되겠죠. 압은 이제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 배관, 그다음에 개폐 표시형 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 밸브. 그다음에 요 캐비닛형 가압 송수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요건 수연, 요건 수원이 되겠고요. 연은 연성계 또는 진공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압책, 압력계, 그다음에 체크밸브, 그다음에 요 개시죠. 개폐 표시형 밸브, 그다음에 시험 밸브 순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여러분이 머리 글자 이용해서 요 자체를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건 2차 실기 시험에서도 가끔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요 1번 수급, 개체, 압유시. 그래서 여기 1번이 맞는 답이고요. 2, 3, 4는 다 틀린 거예요. 다음 72번 가죠. 자, 72번은 이제 호스릴 포소화 설비 또는 포소화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차고 주차장의 부분이 아닌 것 찾는 거죠. 자, 지상 1층으로서 방화 구획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 이건 가장 포스릴포나 포소화전 하는 거 맞죠? 근데 완전 개방된 옥상 주차장이나 고가 밑에 주차장이고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5개로 통하는 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으로서 바닥 면적의 요 15% 이상인 부분, 요것도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지상에서 수동이나 또는 원격 조작에 따라 개방이 가능한 개구부 유효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의 요 10%가 아니고 이게 20% 이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요 틀린 것은 바로 요 4번이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차고나 아니면 주차장 부분에 포스릴 아니면 포소화전을 갖다가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요, 완전 개방된 옥상 주차장, 그 다음에 그 5개로 통하는 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됐을 경우에는 15% 이상, 그 다음에 수동이나 원격 조정해서 개방이 가능할 경우에는 20% 이상,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73번 이제 물분무.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2차 실기시험에서도 가로놓기로 많이 나와요.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해서 기울기 100분의 2 이상이죠. 그 다음에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에 적당한 곳의 높이, 경계턱 5cm가 아니고 10cm죠. 그 다음에 요 배수설비, 가압 송수장치의 그 최대 송수 능력을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다음 4번 가면 요 배수구에서 새어나온 요 기름을 갖다가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50m가 아니고 이게 40m죠. 그래서 그 맞는 답은 바로 그 3번이 맞는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 물 분무 소화 설비의 요 배수 설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요 경계턱은 10cm 이상이라는 거. 요 기름 분리 장치는 40m 이하마다. 그다음 요 기울기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이 100분의 2 이상. 그다음에 요 배수 설비는 최대 송수 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하고 그다음에 기울기로 해야 된다는 거. 다음 74번 가죠. 자, 74번은 스프링클러 설비인데요. 수직 배수배관의 구경은 몇 밀리나 했는데, 여러분이 스프링클러 설비 보면은 요쪽에 배수 밸브 설치하죠. 그래서 요 수직 배관하고 같이 쭉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그 수직 배수 배관인데, 요 수직 배수 배관은 40mm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여러분이 요 1번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요 스프링클러 설비 요 배관 설치 기준을 꼭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요 가지 배관의 그 유속은 6m/s 이하, 그 밖의 배관은 10m/s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요 가지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요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기점으로 해서 요 한쪽 가지 배관, 여기가 교체 배관이면 요 한쪽 가지 배관에서 설치할 수 있는 헤드가 8개 이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할 수 있는 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 그 다음에 요 교차 배관의 구경, 요 교차 배관은 40mm 이상. 그 다음에 요 청소구, 이 끝에다 뭘 설치해요? 청소구. 앵글 밸브 설치하죠. 40mm짜리. 그래서 교체 배관 끝부분에는 요 나사식이나 아니면 고정식 배수 배관, 고정 배수 배관 설치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하향식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지관 상부에서 분기하라는 거죠. 자, 이 가지 배관에서 헤드를 이렇게 설치하면 틀린 거고요. 상부에서 분기해서 이렇게 회양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요게 맞는 거예요.
하향식 헤드 설치 분기 방법이죠. 다음 75번 넘어가죠. 자, 75번은 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할 경우에 요 포소화 설비 자동식 기동장치의 설치 기준이죠. 즉 포소화 설비에다가 요 기동장치를 감지기로 할 수도 있고요. 폐쇄형 헤드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폐쇄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설치 기준도 틀린 거. 자, 하나의 감지장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는 거 맞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에 표시온도 79도씨 이상이 아니고 79도씨 미만 것 사용해야 되죠. 요거는 빼줘야지 맞는 얘기예요. 79도씨 미만의 것을 사용해줘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는 바로 요 2번이죠. 그 헤드 한 개의 경계구역 면적은요 20제곱 이하로 해야 돼요.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m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요 포소화 설비의 요 자동식 기동장치인데요. 요 자동식 기동장치는 감지기로 작동시킬 수도 있고요. 요 폐쇄형 헤드를 설치해서 포소화 설비를 자동 기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폐쇄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79도씨 미만 헤드 사용해야 되고요. 하나의 그 헤드 한 개의 경계 면적은 20제곱 이하,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m 이하.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돼야 된다는 거죠. 76번 가죠. 자, 5개 소화전이 31개 설치될 경우에 소화전 설치 기준, 소화전 함 설치 기준으로 맞는 거 찾는 거죠. 자, 5개 소화전이 10개 이하. 요거는 소화전마다 5m 이내에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개에서 30개. 요거는 그 소화전 11개를 분산 설치하죠. 그 다음에 31개부터 요거는 5개 소화전 3개마다 함을 1개 이상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소화전 함 5개 소화전이 31개 이상인 거죠. 그래서 31개부터는 5개 소화전 3개당 소화전 함 1개죠. 그래서 여기는 5개 소화전 몇 개마다 1개 이상이니까 3개마다 1개 이상이죠. 그래서 요건 1번이 바로 맞는 답. 그래서 여러분이 5개 소화전에 요 표시등 설치 기준 같이 정리하죠. 함의 상부에 설치하고요.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10m 이내에서 식별이 가능한 요 적색등, 요건 그 형식 승인 기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5개 소화전 함의 상부나 아니면 그 직근에 적색등으로 설치한다는 거. 그럼 요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해서 가할 경우에 단선, 그다음에 현저한 광속 변화, 전류 변화 등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 그다음에 요 5개 소화전 함의 설치 개수죠. 그래서 5개 소화전이 10개 이하일 경우에는 소화전마다 5m 이내에 함을 갖다 설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1개 이상 30개 이하는 11개의 그 소화전 함을 분산 설치. 그다음에 31개 이상은 이상이 아니고 초과죠, 초과. 여기 30개 이하, 여기 30이니까 31 맞네요. 31개 이상은 소화전 3개마다 소화전 함을 1개 이상 설치. 다음 77번 넘어가죠.
자, 소화기구의 설치 기준인데 가로에 알맞는 거. 자, 능력 단위가 2단위 이상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 에 있어서 요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 단위가 전체 능력 단위에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되느냐. 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맞는 답. 그다음에 78번은 CO2 소화 설비의 그 배관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CO2 소화 설비에서 요 동관을 갖다 사용할 경우에 고압식은 16.5kg 메가파스칼 이상, 그다음에 그 저압식은 3.75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는 16.5하고 37.5죠. 그래서 요건 1번이 맞는 답. 그래서 여러분 CO2 소화 설비 배관 설치 기준 한번 꼭 보면요. 배관은 반드시 전용으로 한다. 소화 설비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요 강관 사용할 경우에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은 스케줄 80 이상, 저압식은 스케줄 40 이상. 동관 사용할 경우 이음이 없는 동 및 동압관으로서 고압식은 16.5, 저압식은 3.75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견뎌야 되는 거죠. 다음에 79번 넘어가죠. 자, 물분무 소화 설비에 물분무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 즉, 물분무 헤드 설치 제외 장소가 아닌 거 찾는 거예요. 아닌 거. 자, 1번에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관람석 부분을 제외한 소용작. 요게 물분무 헤드 제외 지역이 아니죠. 요건 그 스프링클러 제외 지역인가 그렇죠. 자, 물하고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금수성 물질이죠. 여기에는 물분무 헤드 설치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고온의 물질로서 중류 범위가 넓은 거. 그 다음에 운전 시 표면 온도가 260도 이상인 거, 여기는 설치 제외죠. 다음 80번 가죠. 자,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의 하나의 최소의 그 방호 면적이죠. 그래서 화재 조기 진압용은요, 하나의 헤드의 최소 방호 면적은 6제곱미터에서부터 9.3제곱미터. 그래서 최소 방호 면적이니까 6제곱미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답이죠. 그래서 요 기계시설의 구조 원리는 여러분 2차 실기시험하고 아주 100% 연관성이 있으니까 여러 번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